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의맛 박성원입니다. 책임과 권수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교사이자 싱어송라이터인 권나무의 산문집 다정하다고 말해주세요. 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보니까 이병률 시인이 네, 맞아요. 달출판사가 네. 이병렬 시인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5월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신간이에요. 따끈따끈한. 권나무 씨의 음악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아, 모르셨구나. 네. 아예. 그러니까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어. 제가 약간 인디나 이런 쪽을 거의 안 들어요. 뭐 네.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듣던 노래가 좋아요. 네. 그냥 뭐 김동률, 박효신만. 그쵸. 그럼 왜 동물 목소리를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잖아요. 어느새 저 때리지 마시고요. 아니 성원 씨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제 버틸 순 없다고. 권나무 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저자 소개글이 있는데 그게 진짜 이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성원 씨가 이제 뭐 노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날개 글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습니다. 무대에서는 음악가로서, 교실에서는 교사로서 충만하고 싶다. 사랑하는 것이 두 가지라서 이번 생은 두 배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산다. 내 안에 두 사람이 더욱 자연스럽게 화해하기를 꿈꾸며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노래처럼 살고 싶다. 진짜 교사로서도 충만하고 싶고 충실하고 싶고 또 뮤지션으로서도 절대 허투루 하고 싶지 않은 이 정말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느껴지는 그쵸. 결연한 다짐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 짧은 문장 안에 삶에 대한 중요한 철학들이 다 녹아있다. 사람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실하고 또 충만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무언가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맞서 싸워서 그걸 지켜내는 일이라는 거. 성원 씨한테는 뭐 방송이 될 수 있고 저에게는 뭐 제 공무원하는 일과 글쓰기가 될 수 있겠지만 권나무에게 노래가 그런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사는 삶과 유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지향점인 것 같아요. 네. 최근 몇 년간 저는 계속 일과 제 삶을 분리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쵸.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사실. 일하듯 살고, 그러니까 노래하듯 살고 살듯이 노래한다는 거 너무 어려운 경지인데 이번에 제가 권나무 씨의 글을 읽으면서 좀 다시 돌아보고 네. 일을 대하는 저의 자세, 태도를 좀 새롭게 했습니다. 참 이거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같이 읽었던 책 중에 사생활의 천재들이라는 정희윤 작가 거. 그쵸, 정희윤 작가의 약간 인터뷰집 같은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일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시간과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맞아요. 일과 일상을 그렇게 딱 분리해서 산다는 게 어려운 정말 얘기죠. 네, 그것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소모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최근에 그냥 뭘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 나만 지치고 나 혼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너무 미약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리자, 네.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이 책은 권나무의 산문집이어서 뭐 일상의 여러 가지 뭐 단상들도 나오지만 본인이 뮤지션으로서 음악에 대한 어떤 권나무 음악론이기도 하고 또 교사로서 권나무의 교육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분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낭독해 볼까요? 네네. 먼저 창작에 관해서 쓴 부분인데요. 56페이지의 본류와 아류입니다. 네, 제가 낭독해 드려보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면 슬프고 고독해진다. 그러나 깊고 성실한 창작의 과정은 결국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한다.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들은 늘 최초이자 마지막 순간에 꺼내어 쓸 수 있는 든든한 예술의 재료가 되며 창작자는 자기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들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세상과 연결되며 내가 세상인 상태에서 세상 속의 나인 상태로 이전하게 되는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곳곳에서 온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만 단지 다르게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전자가 본류라면 후자는 아류가 될 것이다. 멋은 비슷한 것들이 많아질 때 멈춘다. 옷에는 유행이 없다. 자신이 감각인 사람이 본류라면 감각을 옷처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류다.
자신이 감각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아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불변의 진실 덕분에 예술은 무한히 피고 지며 영원히 아름다울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에요. 네. 예술에 관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중압감. 하지만 또 계속 똑같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그 딜레마. 그게 딜레마죠, 모든 진짜. 창작자들한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나무는 그 힘든 창작의 과정 중에서 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상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렇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특히 저는 이 부분도 좋았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도 아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창피하고 뭔지도 잘 모르고. 잘 뭔지도 모르고. 그쵸. 맞아요. 내가 뭔데? 나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데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죠. 나라는 어떤 정체성이. 그쵸. 하지만 내가 욕구하는 것과 타인이 욕구하는 게 다른데 자꾸 나는 내 욕구를 이렇게 눌러놓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욕망할 만하다고 말하는 거를 따라서 욕망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본류가 아닌 아류로 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창작자들은 힘든 것 같아요. 철저히 자기 자신이 돼야 하면서도 또 계속 자기와 불화해야 하는 맞아요. 거고. 그 말도 정말 좋았죠. 네, 또 관객의 수용성에 어떤 좀 열려 있어야 되고 맞아요. 반응에 참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창작이라는 거. 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쓴 글이 있는데 네. 정말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읽으면서도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수정 씨가 한번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제자들에게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 너의 본 모습이 아닌 채로. 하지만 가끔은 그냥 주변에 너를 맡겨도 좋아. 완전히 똑같은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없어. 천천히 변해가거나 할 수 있다면 먼저 변해보거나 너의 속도와 방향을 믿어. 수많은 낮과 밤들을 지나 결국 우린 같은 곳에 도착하겠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걸 알아야 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모두 자신의 길을 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친절해. 사람들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날에는 그저 묵묵히 걸을 수 있었으면 해. 또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날에는 삶은 원이 아닌 나선으로 나아간다는 걸 기억해. 명심해. 마음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몸을 아끼는 것도 중요해. 마지막으로 세상과 할 수 있는 약속은 단 한 가지. 어떤 것 앞에서도 스스로에게만은 정직할 것. 진짜 권나무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들었는데 맞아요. 힘이 나고 진짜 위로가 되네요. 네. 예. 이 시만 읽어봐도 참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교사인가 또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들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이 문장을 읽고 굉장히 세상에 대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들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돼.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답답해.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 말 정말 많이 해요. 친구들이 너 세상 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기나 해? 막 이럴 정도로 진짜 제가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거 읽고 나서 다 나랑 다른 사람들이고 맞아요. 행복을 향해 가지만 행복이라는 것들을 향해 가지만 그 과정들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이해 안 된다고 막 판단하지 말고 그냥 좀 무르르듯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리뷰가 될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프리뷰가 될 테지만 네네. 저는 그 두 가지 모두 다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촬영은. 왜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저희의 이 빈약한 언어와 어떤 감성으로 저는 그 정도로 너무 좋았고 그래서 최대한 이 책의 어떤 매력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감상이 아니라 낭독이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서 10% 선에서 낭독을 허가해 주셔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몇 가지 낭독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슬픈 노래에 등장하는 문장들인데요. 내가 슬픈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나를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아픈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시라면 조금 덜 슬픈 사람이 조금 더 슬픈 사람을 위해 부르는 것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노래하는 것이 오직 나의 슬픔이기보다는 누군가의 슬픔에도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래된 사진을 꺼내본다. 마지못해 찍은 것도 많은데 결국 이렇게 역사가 되었다. 기억되고 싶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없는 건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슬픔이다. 지금은 곁에 없는 것들이다. 책상에 앉아 턱을 괴고서 2012년에 턱을 괴고 일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본다. 내가 맞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다면 좀 더 주장하며 살 걸 그랬다. 사진 속 그날로부터 꾸준히 이뤄온 것은 눈빛이다. 취미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일로서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되고, 너는 뭐가 그리 진지하냐 말하는 사람에게는 취미처럼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무슨 걱정이 있겠나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 생활을 낱낱이 전시하고 싶다가도 너는 뭐가 그리 무겁냐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 이 밖에도 정말 좋은 부분들이,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있고, 또 정말 짧은 시도 한 편 있어요. 계절이라는 부분 기억하세요? 계절, 네. 제가 바로 대충 외워버렸어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봄은 화분, 여름은 물결, 가을은 오후, 겨울은 종소리.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께 오늘은 권나무 산문집 다정하다고 말해주세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